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 젊음이 넘치는 이 거리에는 크고 작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모퉁이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최민수 32살의 그는 이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스마트한 외모와 뛰어난 영업 실력으로 젊은 나이에 벌써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었죠.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최신형 외제차까지 갖춘 그는 이 동네에서 성공한 젊은이의 상징이었어요. 반면 박문기 할아버지는 75세의 평범한 노인이셨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항상 작은 보따리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어르신이었죠.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상가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게 일과였어요. 그날도 민수는 사무실 앞에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정장 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도 몇 건의 계약을 성사시킬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문기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상가 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구경꾼이네. 돈도 없으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 민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혹시 이 건물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큰둥한 표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임대료는 평당 2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억 단위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차피 돈 없을 텐데 왜 물어보나 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문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렇구나.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네. 민수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실제 임차인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판단했거든요. 할아버지, 구경은 자유지만 저희는 바쁘니까 다른 곳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기 할아버지는 그런 민수의 태도에 조금 서운해하셨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젊은이가 바쁠 텐데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씁쓸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오전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임대료 물어보시더라고. 옷차림 보니까 돈이 쓸 리 없는데 괜히 시간만 뺐더라니까. 동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일하는 이 건물과 주변 상가 건물들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요. 문기 할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이 일대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은 상당한 자산가가 되셨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고 계셨거든요. 며칠 후 문기 할아버지는 다시 그 상가 일대를 둘러보러 오셨어요. 건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임차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할아버지의 일과였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사무실 밖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문기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건물 앞에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계시는 모습이 못마땅했죠. 또 왔네. 정말 할 일 없나 보다. 상담이 끝난 후 민수는 문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구경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여기는 업무하는 곳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명백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문기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건물 상태를 보고 있었는데.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건물 상태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할아버지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문기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자신이 바로 그 건물주인데 젊은 부동산업자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알겠네. 젊은이, 방해했구나. 민수는 할아버지가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어요. 역시 확실하게 말하면 알아듣는구나. 이런 할아버지들은 단호하게 대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사무실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수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문기 할아버지가 나타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고객들 앞에서도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중요한 고객과 상담하고 있을 때 문기 할아버지가 지나가셨어요. 민수는 고객에게 일부러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할아버지들이 자꾸 와서 구경만 하고 가니까 정말 곤란해요. 시간 낭비죠. 문기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젊은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더욱 조용히 다니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동료들도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말렸어요. 민수야, 그래도 어르신인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효율성이 생명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요.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문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우리 사무실 앞에 맨날 오는 할아버지가 있어. 돈도 없으면서 건물 구경만 하고 다녀. 정말 한심하다니까. 친구들은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수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문기 할아버지는 모두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죠. 젊은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마음이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문기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심지어 다른 고객들 앞에서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주변 상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문기 할아버지가 평소와 같이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계실 때 민수가 중요한 고객과 현장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고객 앞에서 민수는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려고 했죠. 그때 문기 할아버지가 건물 입구 근처에 계신 것을 본 민수는 당황했어요. 중요한 고객 앞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지금 중요한 고객 안내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 계세요. 하지만 문기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건물 앞에서 왜 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젊은이, 나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인데 왜 가라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객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당황했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업무용 건물이에요. 관계없는 분들은 출입하시면 안 돼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객이 그 상황을 보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다른 곳에서 쉬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문기 할아버지는 그런 민수의 태도에 깊이 상처받으셨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자신이 자신의 건물 앞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알겠다. 젊은이, 가겠다. 할아버지는 쓸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대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상인들도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사무실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문기 할아버지가 길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진짜 즐기네. 계속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앞에서 자꾸 앉아 계시면 저희 사무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다른 곳 가서 쉬세요. 문기 할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자신이 그저 잠깐 쉬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거였죠. 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쉬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부동산업자가 나와서 민수를 말렸어요. 민수야, 너무 심하잖아.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앉을 거라고요.
문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어요. 젊은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처럼 할 일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들은 문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날 밤 문기 할아버지는 집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가 너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셨어요. 문기 할아버지에 대한 민수의 태도가 극에 달한 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이번 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계약건을 성사시키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마침 괜찮은 고객이 나타나서 건물 안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문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건물 상태를 확인하려고 오셨는데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끓어올랐어요. 중요한 순간에 왜 하필 나타나는 거야? 민수는 고객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문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래가 있어요.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문기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젊은이, 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고객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있으면 우리 건물 급이 떨어져 보인다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문기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자신을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민수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동네는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고요. 민수의 말은 노골적인 나이 차별이었어요. 문기 할아버지는 몸이 떨리셨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이 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때 고객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고객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고급 상권에서는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문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으셨어요. 젊은이, 너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면서. 무슨 부동산업자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민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문기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젊은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으셨어요. 다음 날 문기 할아버지는 중요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부동산 관리회사와 변호사,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셨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문기 할아버지를 심하게 모욕한 다음 날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으니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혹시 어제 건물 앞에서 어르신과 말다툼이 있었나요?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데?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 말이에요? 저는 그냥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르신 측에서 정식으로 문의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주세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 사장님의 태도가 어딘지 서먹했어요. 민수 씨, 어제 박 할아버지한테 좀 심하게 했다면서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인데. 사장님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냥 업무상 필요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방해해서요.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민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편을 드는 걸까?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아닌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민수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부동산 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장님도 민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민수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정말이야? 박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사장님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민수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냥 업무상 필요한 선을 그은 것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걸까요? 부동산업체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너 박 할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몰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아닌가요? 하지만 사장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큰일 났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문기 할아버지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평소 거래하던 건물주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한 거예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업체와 하기로 했다는 말만 했죠.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제 박문기 어르신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업무에 방해된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목격자 진술서들이 있습니다. 민수 씨가 박 어르신께 한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는 자료를 보며 당황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있으면 건물급이 떨어져 보인다는 말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 말이 좀 과했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잖아요. 민수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씨, 박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이시잖아요.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문기 어르신은 이 일대 상가 건물들의 소유주십니다. 민수 씨가 일하고 계신 이 건물도 포함해서요.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할아버지가 건물주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신데.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박문기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죠.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건물 5채가 모두 어르신 소유예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무실 건물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박 어르신께서는 30년 전부터 이 일대에 투자하셨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자산가시죠. 하지만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고 계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건물주를 모욕한 거였잖아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어르신께서는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계셔요. 어르신과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민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문기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건물 상태를 확인하신 것도 임대료를 물어보신 것도 모두 건물주로서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문기 할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문기 할아버지를 찾아뵈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려야 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기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은 곳은 예상과 달리 꽤 괜찮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하지만 외관은 수수하게 꾸며져 있어서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기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왜 여기까지 왔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기 할아버지는 민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거실은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고 계셨던 거죠. 민수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주이신 줄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기 할아버지는 차를 우려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나도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걸 효율성으로만 판단하잖아. 하지만 사람 대접하는 것까지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닐까? 민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할아버지를 판단했어요.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경했어야 하는데. 그때 문기 할아버지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30년 전 이 동네 모습이야. 그때는 정말 허허벌판이었어. 내가 이 일대에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문기 할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손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며 건물을 짓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원래 건설 일용직이었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 동네가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땅을 사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은 땅 1평, 2평씩 샀어.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또 모아서 지금에 이르렀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럼 왜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문기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돈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아. 모든 게 계산적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너도 그중 하나였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지.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싶었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고. 문기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거지.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문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너는 아직 젊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젊음의 특권이야.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게 진짜 성공하는 비결이야. 그날 민수는 문기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모두 값진 교훈이었죠. 민수는 그제야 진정한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문기 할아버지와의 긴 대화 후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겉모습이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몇 주 후 문기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새로 짓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전담 임대 업무를 맡아보지 않겠어? 민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문기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는데도 기회를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일했죠. 나이가 많으신 고객들이 오시면 더욱 정성껏 상담해드렸어요. 어느 날 70대 할머니 고객이 오셨어요. 예전에 민수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죠. 결국 할머니께서 만족하시는 매물을 찾아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에게 감사하다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몇 달 후 민수의 평판은 동네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찾아오시는 부동산 업체가 되었죠. 오히려 그런 신뢰감 때문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문기 할아버지도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젊은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야 진짜 부동산업자 같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일도 잘 되는 거야. 어느 날 민수는 문기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젊은이, 나도 고마워. 너를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야. 그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 아닐까? 1년 후 민수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업자가 되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친절한 젊은이로 유명해졌죠. 문기 할아버지도 민수를 아들처럼 아끼시며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민수는 이제 후배들에게 항상 말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고요. 나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요. 어느 날 문기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너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 지금도 민수는 문기 할아버지와 함께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민수에게는 할아버지가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항상 기억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살아온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요. 문기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거든요. 부동산업계에서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뒤늦게 후회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